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김도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한국에서 스웨덴 관련 콘텐츠를 여러 브런치나 SNS를 통해 나누고 있고요. 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일하고 있고 2년 반 정도 살아왔습니다. 저희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맞나요? 네, 오늘은 좀 한국이랑 스웨덴의 그 결혼 환경이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해요. 도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살아왔다가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 있을 때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땠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좀 결혼을 하기가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 꿈도 있고 저는 일을 하면서 좀 많이 기쁨을 찾는 편인데 결혼을 하면 일과 육아를 좀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웨덴에 살면서 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내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스웨덴 살면서 딱히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원래 결혼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동거만 하면은 결혼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딱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 와서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여자로서 좀 일을 계속 하는 거 어렵구나 많이 느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육아에 대한 책임도 사실 여성에게 많이 주어지는 편이고 좀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이 좀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결혼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 세대에서 스웨덴에서 인상 깊었던 게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다 파트너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근데 스웨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제도가 어떤 거예요? 그 산보라고 하는데 산보의 의미는 그 동거한다는 의미인데 그 동거 자체가 결혼과 거의 같은 기준이 되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국제 결혼한 커플 아니면 한국 사람인데 이제 스웨덴 분들과 결혼해서 오는 친구들이나 그냥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파트너로 오는 친구들이 이 산보 비자를 받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스웨덴에서 그 관계를 인정해주고 그 관계를 인정받으면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똑같이 스웨덴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스웨덴에서 살아왔으니까 그거 좀 익숙한 부분인데 정말 결혼을 안 하면 애기 키우기 어렵구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면 파트너랑 같이 뭔가 물건을 나누는 거나 그런 계정을 같이 만들거나 그런 거는 아예 안 되니까 결혼 꼭 해야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파트너랑 같이 살고 싶으면 그거 결혼하는 게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는 결혼과 사실혼 사이에 크게 차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세제 혜택의 차이?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거를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부담? 아직까지 경력 단절 여성이 많기도 하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회사에서 좀 인정을 못 받거나 내 경력을 좀 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욱 결혼을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육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소한데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이한테 쏟아지는 에너지가 많은데 요즘에는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전통적으로 저희가 배웠을 때는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려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지금 내가 결혼할 시점이 됐을 때 아직까지 그 부담감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가정을 인정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꺼려지는 느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 친구들 중에 좀 결혼하는 사람도 몇 명 있고, 거기서 뭐 일을 계속 하면서 아니면 육아 휴직? 그거 내면서 뭐 다시 복귀하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육아 휴직이 있긴 한데 거기서 받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혼자서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스웨덴에 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육아를 나눠서 하잖아요. 스웨덴 아이들은 굉장히 일찍 유치원에 간다고 배웠는데 엄마 아빠의 출근 시간이 좀 유연해가지고 아빠가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만약에 유치원에 가면 이제 아빠는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한 대신 엄마가 일찍 출근해서 뭐 아이가 마칠 때 집에 데려온다거나 그래서 출근 시간이 좀 자유로웠던 점이 사람들이 육아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어요. 그런 제도적인 면들이 사람들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약간 플렉스 타임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뭔가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잠깐 이렇게 파트 타임, 실제로 같은 일 하는데 그냥 시간을 조금 줄여서 뭐 80%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육아 휴직을 낼 때 먼저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좀 쉬어야 되니까 그쵸. 먼저 쉬고, 만약에 아빠가 쉬면은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아빠가 그 시간을 뭐 휴직을 안 낸다면 그 시간 아예 사라지는 거죠. 혜택을 주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스웨덴도 원래는 육아가 전적으로 여성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팽배했다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 이럴 때쯤. 네. 근데 그 이후에 출산율이 막 급감하면서 정부에서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여자여도 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버스를 몰 수도 있고 내가 남자여도 육아를 정적으로 전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인지에 대해서 되게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그때 자라는 세대가 또 아이를 낳을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출산율이 꾸준히 이제 증가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한국 사회는 이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만 이런 인식들이 우리 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질 수 있고, 가정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서로 나눠서 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고, 또 회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근무가 유연하게 되면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저는 스웨덴에 다녀와서 내가 어디에 살든 사실 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다면 일단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무 환경도 많이 유연해지고 짧아지고도 있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육아를 분담하는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분담하는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완화를 해주고,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좀 더 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많이 편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우리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으니까 거기서 뭐 유치원이나 육아휴직 그런 부분, 그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스웨덴과 한국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제도라던가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나눠봤는데 되게 많이 달라서 인상 깊었고,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스콜!